자,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의 정점이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드릴 피지컬 AI입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생각이 없어서 정말 수십조 원의, 수백조 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수많은 IT 기업들이 정말 과감한 투자를 괜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실체라는 것이 물론 한간에서는 고평가될 수도 있고 주가가 끝없이 상승하면서 그에 따른 어찌 본다면 좀 고평가에 대한 또는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다?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제 곧 그에 따른 상품들이, 제품들이 하나둘씩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약 2, 3년간 진행되어 왔었던 AI, 인공지능, 자, 이 부분들이 자, 궁극적으로 어떠한 정점을 찍게 될 것인가? 자, 제가 앞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생성형 인공지능. 자, 어제도 제미나이, 구글에서 제미나이 3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제미나이 3라는 것은 자, 지금까지는 엊그제죠.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능 좋은 AI, 자, 어떤 것들이 가장 성능이 좋은가를 판별을 했었는데, 오픈 AI의 챗 GPT가 사실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가장 최신 버전이죠. 5.1 버전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리는, 단숨에 뛰어넘겨 버리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 제미나이 3입니다. 그럼 이 제미나이 3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도 간단하게 도식화돼서 이미지로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인간의 두뇌와 마찬가지로 학습도 하고 추론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인지도 하고 또 그에 따른 무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또는 우리가 요구하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소위 반도체죠. 자, 이 반도체는 왜 자꾸 HBM이냐, 왜 자꾸 AI, 반도체, 엔비디아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우리가 기존에는 하드디스크라든지 또는 뭐 SSD 이런 어떤 저장 장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빠르지만 느려요. 왜? 정말 아주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존의 뭐 기가바이트 또는 테라바이트가 아니라 페타바이트급 이상으로 정말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느린 저장 장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여기서 묘수가 떠오른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저장 장치가 무엇인가? D램입니다. 그러면 이 D램을 가지고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HBM입니다. 그러면 이 HBM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자, AI 연산 작업을 그냥 이 반도체 위에서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켜버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그냥 이 AI 반도체 내에 있는 HBM이라는 그 메모리, 그 저장 장치에서 아예 작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저장 장치로 뭐 하드디스크가 되었든 다른 뭐 SSD가 되었든 이런 장치로 보내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26만 장을 뭐 엔비디아 측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것이 만 장이든 10만 장이든 100만 장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의 좀 군집을 이뤄가지고 그 모든 프로세서 내에 있는 메모리 장치에서 AI 처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뭐 10만 개, 20만 개 또는 50만 개, 100만 개, 이 수치가 사실 매우 작은 수치로 치부되고 있을 정도예요. 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측으로부터 뭐 100만 장,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가늠하기 어렵지만 아마 200만 장, 300만 장 이상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구글 역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협력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당분간은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곳에서 버블이다 또는 고평가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만들면 엔비디아가 사주고 있어요. 대금을 지급해서.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걸 가지고 AI 프로세서를 만들고 또 그것을 다른 IT 기업들이 비싼 가격에 사주고 있어요. 또 그것조차도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돈을 줘도
못 받고 있어요. 못 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앞으로 최소 2, 3년은 더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거품론이라고 하기에는 자, 실질적으로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닷컴 버블, 앞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지금은 좀 잊혀진 지 좀 오래되었지만 그 당시 다이얼패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이얼패드는 소위 말해서 자, 온라인으로 인터넷망으로 자,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전화기처럼 통신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거의 표준화가 되었었던 그 온라인 그런 어떤 영상 통화라든지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솔루션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카이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미 스카이프가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이얼패드라는 것을 딱 내놓고 야, 우리도 이게 가능하다. 근데 실제로는 그 서비스가 아주 조악했습니다. 퀄리티는 매우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그 회사는 엄청난 주가 부양을 단순히 다이얼패드 그 하나 때문에 10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AI는 좀 다르죠. AI는 다릅니다. 왜? 계속적으로 AI는 학습을 하고 있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제는 피지컬 AI라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피지컬 AI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그리고 휴머노이드뿐만이 아니더라도 산업용이라든지 협동 로봇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봇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시니어층 즉 고령화 사회로 좀 접어들게 되면서 어찌 본다라면 뭐 간병이 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거동이 조금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좀 어떤 서브를 좀 해준다라면 나름 그래도 윤택한 삶을 꾸려갈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자, 로봇이 큰 활약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가? 자, 기존에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의 단답형으로 또는 자, 왼쪽으로 이동해, 오른쪽으로 이동해 정말 어떤 명령 체계를 가지고 그에 따른 조정을 했을 시에 로봇은 반응을 했었고 프로그램도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피지컬 AI 또는 AI 기반의 어떤 추론형 그런 어떤 기술들은 무엇이냐? 어린 아이로 친다라면 이제 막 걸음마를 하고 있는데 자,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번쩍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뛰기도 하고 또 며칠 지나니까 점프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피지컬 AI 그리고 이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수많은 로봇들이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요. 어떤 시행착오를 겪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넘어져 보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서 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 지금 현재 AI도 그런 부분들을 추론하고 또 더 나아가서 스스로 학습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로봇으로 적용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시대가 올 것인가? 지금 계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뭐 차트를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를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뭐 10만 원, 이제 10만 전자를 조금 아쉽게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그래도 5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뭐 삼성전자의 주가 또는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는 단시간 내에 큰 상승의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구간 내에서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이건 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아마 실질적으로는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2만 장 정도의 엔비디아 측에서 AI 프로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략 2만 장 정도를 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빅스비라는 서비스도 있고 또는 AI 관련된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실 텐데 전혀 다르죠. 왜? 삼성전자가 오랜 시간 동안 SK 하이닉스에 좀 뒤처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횡보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승세를 보일 때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자, 기존의 D램을 생산했을 때의 수율을 높이고 불량률을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엔비디아 측으로부터 받은 2만 장의 AI 프로세서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디에 사용을 했는가? 자, 파운드리 또는 반도체 생산 라인에 자, 자동화 공정 라인에 들어가고 있는 자, 말 그대로 뭐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그리고 공정의 자,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고 또 앞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앞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을 자, AI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AI가 말 그대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기존보다 자, D램에 있어서도 양산 체계가 보다 수율을 더 높였고 그리고 불량률은 현저히 낮췄다라는 것이고 자, 그 D램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HBM 역시 마찬가지로 3는 당연하고 4 역시 마찬가지로 수율을 상당히 끌어올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자, 정말 오버슈팅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주가가 오히려 10만 전자를 넘어서는 일을 다소 조금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예요. 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AI가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표를 좀 보신다면 자, AI 기술의 이제 급속한 발전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생성형 AI 통합으로 자율 판단 및 학습 능력이 계속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뭐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겠다라는 기사가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에 우리나라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 뉴스에서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AI 분야에 대략 7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생성형 AI가 계속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되었든 구글이 되었든 메타가 되었든지 하나로 뭉쳐지면서 새로운 어떤 성능이라든지 기능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가 되고 있고 그 범위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아주시길 바라겠고 자, 하드웨어 비용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제 휴머노이드 쪽이죠. 자, 휴머노이드 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릴 종목이긴 하지만 기존의 이제 부품이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산에 거의 다 의존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초정밀 감속기라든지 하모닉 감속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대다수가 일본산을 사용을 했었고 간혹 가다가 독일산을 좀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생산 능력이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에 100% 성공을 했고, 자, 일본산보다 오히려 품질은 더 좋지만 가격은 현저히 낮은 그런 어떤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상황입니다. 물론 이 분야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정말 수면 위로 어찌 본다면 지금 현재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1위 기업들은 대거 중국에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이고 자, 우리나라 기준 놓고 보았을 때는 그래도 잠시 후에 말씀드릴 종목군들이 그래도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더 나아가서 가격도 낮추고 품질도 높이는 그런 구간에 있고 자, 정부 정책적인 지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정권 내에서는 지금 현재 로봇 또는 AI와 관련돼서 물론 여타 국가 또는 여타 기업 대비했을 때는 투자 금액의 규모가 사실 그리 대단히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금 비상장 회사들조차도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또 기업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계속적인 투자 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SK, LG가 서로 간 경쟁도 하고 또 때때로는 협력도 하는 그런 관계에 놓이면서 계속적으로 AI 그리고 로봇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글로벌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시장 일단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세를 좀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략적으로 이제 500억 달러 규모의 로봇 시장을 갖추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10년 후에는 대략적으로 2,500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연평균 15%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연평균 15%라고 하지만은 이 퍼센테이지는 사실 크게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 퍼센테이지는 사실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AI의 성장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고 가파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장 속도는 앞으로 AI가 얼마만큼 학습 능력이 대단해지고 또 그 범위가 얼마나 확장되는지에 따라서 아마도 연평균 성장 속도는 더욱더 크게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땐 대략적으로 15억 달러 기준인데 2035년 기준으로는 현재 집계상으로는 대략적으로 400억 달러 채 못 되는 수준을 유지해 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연평균 대략적으로 27%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내년이죠. 26년도 대략적으로 2분기 또는 3분기 정도쯤에 일단 예상치입니다.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뭐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라면 보통 그 사람이 나는 A라는 제품을 발표할 거야 라고 한다면 보통 발표 이후에 1년 뒤쯤에 정식 제품이 출시가 되죠. 자, 뭐냐? 테슬라의 옵티머스입니다. 자, 휴머노이드형 로봇으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테스트 중에 있고 심심치 않게 여러 가지 시연 영상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연평균 27%의 성장은 너무 낮은 수치가 아닐까.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정말 말 그대로 퀀텀 점프 하듯이 2배, 3배씩 시장이 성장하고 어느 순간 정체기를 맞겠지만 그 규모는 시장은 아마 빅뱅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정말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사안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자, 삼성전자의 사실상의 계열사죠. 이름 자체를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명 변경만 해도 주가에 엄청난 호재가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입니다. 어제 엔비디아에서 AI 데이라는 것을 행사를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곤 했었죠.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자, 대한민국 내에 많은 기업들과 지금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다양한 실험적인 것들 또는 어떤 개발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인터뷰가 좀 오고 가는 중에 한 가지 사실을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함께 자, 휴머노이드 개발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개발을 엔비디아와 같이 진행을 해요. 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된다면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함께 이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뭐 AI 처리라든지 아니면 로봇 설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한다라는 것인데 자, 그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기업이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겠죠. 즉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휴머노이드형 로봇이 되었건 뭐 피지컬 AI가 적용된 모든 로봇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개발하고 그리고 생산까지도 함께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 어제 NXT 시장 종가 무렵에 뉴스가 나왔지만 종가 또는 NXT 시장에서도 적지 않은 반향을 좀 일으켰었고 오늘도 시장 상황 때문에 조금 아쉬운 주가 모습을 좀 보였지만 나름의 큰 변동성을 보여준 상황이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뭐 너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좀 검색을 해보신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가지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협동 로봇도 잘 만들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자율주행 로봇도 잘 만들어요. 시연 영상을 보시면. 그리고 사족 보행 로봇도 잘 만들어요. 산에서도 막 뛰어다니고 운동장에서도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이족 보행 로봇은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족 보행 로봇 시연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아직 이족 보행 로봇에 대한 영상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연구 개발 진행 중에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너튜브가 되었든 기사가 되었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어떤 이족 보행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한 번 더 강한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된 영상도 좀 함께 보시면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음식을 제조한다든지 뭐 협동 로봇이 되었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제조 공정에 있어서도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정말 협력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잠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QR코드 있죠. 자,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딱 키셔서 갖다 대시면 자, 무료 정보방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시면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구체적인 가격 전략 이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방향성이죠. 언제 살까? 어떤 식으로 투자할까? 그리고 얼마만큼의 비중을 내가 담아볼까? 이에 대해서는 무료 정보방에서 안내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은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 시점이 지난 10월 31일이죠. 자, 이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자, 휴머노이드 또는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말 그대로 급등의 시세를 보여줬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대략 27% 가까운 급등의 시세를 보여줬고 그 다음날 역시 마찬가지로 4천만 주가 넘는 4천만 주 가까운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역대급의 거래량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제가 뭐 주주비책 시간에서도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고 어떤 기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종종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 돈이 들어왔으면 그 돈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주가를 상승시켜야 된다. 자, 지금 현재 충분히 조정 과정을 거쳐왔고 또 어제 오늘 나름의 변동성을 일으키면서 또 새로운 재료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고점에 사신 분들은 사실 참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대로 참고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대로라면 이미 저가권에서 물량을 모아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지금은 새롭게 신규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지금은 오히려 신규 매수에 대해서 타이밍을 좀 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미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35만 원이란 가격은 웬만해서는 이탈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35만 원을 기준으로 언제 어떻게 매수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보유하고 자, 목표가는 얼마를 잡을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자, 오른쪽 QR코드를 통해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시면 구체적인 가격 전략, 투자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할 것이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하방으로 35만 원 선을 이탈치 않는다라면 그래도 끌고 가심이 옳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추가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도 좀 본다라면 자, 국내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때는 탑5 안에 드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협동 로봇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조금은 좀 모호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자, 뭐냐? 협동 로봇은 말 그대로 사람이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을 해서 어떤 뭐 공정에 있어서 용접을 하든 또는 무거운 어떤 물체를 옮기든 자, 이런 과정들을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노동, 작업을 대신 해주는
그런 로봇을 뜻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공정 자체에 있어서도 앞서 제가 삼성전자에서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한다. 자, 협동 로봇에 있어서도 AI가 함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협동 로봇이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가 그리고 산업용 로봇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성장세가 지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앞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소위 말해서 가정용이다 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뭐 냉장고처럼 세탁기처럼 이런 어떤 일반 가전제품의 어떤 휴머노이드를 만든다 친다라면 두산 로보틱스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로봇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분야 역시 피지컬 AI 또는 AI가 함께 적용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불량률은 낮추고 수율을 높이는 그런 어떤 공정에 있어서 투입이 계속될 것이고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왜냐? 자, 현재 시점에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새로운 생산 라인을 만들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그 스마트 팩토리를 최대한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알아서 굴러가게끔 그리고 알아서 추론하고 학습하면서 더더욱 새로운 공정에 투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개발하고 투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과정 중에 두산 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포트폴리오상으로 보게 된다면 업계 최다 제품 포트폴리오를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독자적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께 차트를 좀 보신다면 자,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두산 로보틱스가 긴 윗골을 좀 달아줬어요. NXT 시장에서 오늘 장 초반에 로봇주들이 상당히 정말 격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좀 아쉽게도 이건 크게 의미가 있는 그런 시세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패스하더라도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상당히 좀 비슷한 형태의 주가 위치 그리고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앞서 지난 11월 3일, 그러니까 10월 말, 11월 초에 로봇 관련 종목군들이 대거 추세를 바꿨어요. 바꿨다라는 게 그동안 약세, 하락, 비추세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거래량을 크게 터뜨리고 거래대금을 크게 폭증시키면서 하락하던 주식이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등 국면에 놓여 있다는 것인데 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박스권 가격권 내에서 계속적으로 횡보 또는 고점 돌파 또는 지지의 모습을 당분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치고 나갈 때는 조금 뒤처지는 면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산 로보틱스가 치고 나갈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뒤처지는 면이 있습니다. 왜? 서로가 어찌 본다면 같은 로봇 섹터 내에 있지만 서로 경쟁 상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시장 내에서는 서로 업종은 달라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왜? 한쪽은 소위 말해서 그냥 가정용이다. 그리고 한쪽은 산업용이다. 친다라면 서로 겹치는 부분들은 없는데 시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하락하고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같이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현재 구간 내에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소 약세 흐름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두산 로보틱스 또는 협동, 스마트 팩토리, 더 나아가서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 오히려 주가는 상향으로 치고 나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QR코드를 통해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매수 시점 그리고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를 드리도록 할 터이니 자,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앱 키셔가지고 마찬가지로 무료 정보방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이제 핵심 부품 기업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그리고 피지컬 AI 뭐 이런 어떤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히려 약세, 하락 움직임을 보여준 것에 비해 오히려 정말 로보틱스 또는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대거 급등을 한다든지 또는 부품주들이 갑작스럽게 대거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 중에서 SPG라는 기업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자, SPG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앞서 제가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 또 액추에이터 또는 모터, 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생산 그리고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춘 기업 무엇이 있는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었죠. 그 기업이 바로 SPG입니다. 자, SPG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본이 과독점했었던 감속기 시장에서 정말 꿋꿋이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사실상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이고 최근에 보신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전략적인 협력까지도 함께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된 기사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보신다면 다양한 시연 영상들이 있겠죠. 자, 그 시연 영상에 나타나 있는 로봇, 그 로봇의 핵심 부품들은 동사, 즉 SPG가 생산하고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SPG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정밀 감속기,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생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는 로봇의 거의 100% 가까운 부품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어떤 호재가 있을 때 오히려 SPG가 급등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일본산 하모닉 드라이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게 해준 그리고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상장사 중에도 자, 로봇 부품들도 정말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업들이 실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가, 즉 올인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게 된다면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 SPG는 감속기, 모터, 그리고 액추에이터, 그 외 다양한 부품들까지도 사실상 동사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어요. 뭐 심지어는 방산체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론 탐지 로봇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에서 며칠 전이죠. 자, 로봇과 관련된 행사에서 공개까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앞으로 SPG가 로봇,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이슈 또 이 섹터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같이 계속적으로 휴머노이드가 되었든 서비스봇이 되었든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때 그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은 SPG가 개발하고 생산하고 공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좀 유심히 보고 관심 있게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강조를 좀 해드려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좀 큰 시세를 좀 보여줬는데 자, 그도 그럴 것이 SPG가 간단하게 보신다라면 뭐 일본, 독일 또는 이제 국내 경쟁사들과 뭐 여러 가지 관계에 있지만 대표적으로 SPG 외에는 사실상 뭐 삼성전자가 되었든 두산 로보틱스가 되었든 또 뭐 현대차가 되었든 다른 여타 기업들 대비했을 때 거의 완벽한 토탈 솔루션의 부품들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유심히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동사에 대해서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울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무료 정보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지금 보시는 왼쪽의 화면처럼 어떤 특정 종목군들에 대해서 당일 주도주가 되었든 또는 뭐 SPG가 되었든 일전에는 뭐 ABL 바이오 같은 종목군들 단기간 내에 50% 넘는 급등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SPG는 오늘 급등을 했어요. 오늘 무려 27%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종목도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어느 시점에 사야 될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를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 무료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뭐 SPG 오늘 급등했지만 자, 그 다음 후속주 또 없겠습니까? 그 다음 후속주 역시 마찬가지로 자, 무료 정보방에서 앞으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ABL 바이오 단기간 내에 50%가 넘는 거의 80% 가까운 급등도 보여줬었고, 자, SPG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시세를 보여준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이와 같은 종목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무료 정보방에서 제공이 되는 만큼 놓치지 마시고 자, 오른쪽 QR코드를 통해서 무료 정보방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되고 SPG와 관련돼서 또 우리가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G가 사실 제가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강점이 있고 또 어느 구간 내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끌고 갈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료 정보방을 보신다든지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라는 것은 SPG가 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되었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급등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반 중소형주, 개별주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종목은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데 오늘 사실상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거래대금을 일으켰습니다. 거래대금. 대략적으로 5,500억 원대의 거래대금을 일으켰고, 자, 거래량만 하더라도 무려 1,5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을 일으켰어요. 자, 이 수치는 우리가 주봉으로 보더라도 자, 앞서 계속적으로 시세가 진행되어 왔었던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강력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인즉슨 제가 앞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대량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발생했을 때 그 종목은 점진적으로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제가 정보방에서도 안내드렸던 36,000원대 저항 가격을 가볍게 돌파를 해버렸어요. 물론 내일 시장에서 또 그 다음날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앞으로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 나아가면서 자, 삼성전자와 관련된 어떤 로봇 이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된 로봇 이슈. 자, 심지어는 어제죠. 현대차가 울산 또는 오산 쪽에 있는 전기차 생산 라인을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 자, 로봇. 자, 로봇 파운드리 쪽으로 바꿔 나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5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50조 원.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자, 현대차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국내에서 로봇을 주문형으로 생산을 반도체처럼 해주겠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 역시 SPG가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낭설이긴 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재작년, 작년쯤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국내 굴지의 기업 중에 하나가 SPG를 인수하려고 접촉 중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슈 때문에 잠시나마 주가가 아마 이때쯤으로 기억을 해요. 24년도 12월 말쯤. 그래서 그때 그러한 소문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적잖은 영향을 좀 미쳤는데 자,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SPG는 말 그대로 부품 생산에 있어서 토탈 솔루션 기업이고 또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 모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1위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을 제가 여러분들께 자, 무료 정보방에서 철저히 어제도 제가 이 구간 내에서 그냥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 그리고 저점에 주가가 조정을 보여줄 때마다 오히려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무려 장중에 25% 가까운 급등의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정말 중소형주 거래대금 얼마 안 되는 또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의 급등락 흐름은 정말 눈에도 안 보일 정도의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자, 이러한 종목
앞으로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가 됐든 휴머노이드가 됐든 로봇이었든 새로운 뉴스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주비책 시간에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고 또 여러분께 나름의 어떤 인사이트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도대체 무슨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왼쪽에 자, 어떤 종목을 왜, 무슨 이유로, 어떠한 관점에서 사야 될지, 그리고 언제 매수하고 목표가는 얼만큼 잡아야 될지,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QR코드 보시면은 자,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키시고 다른 거 없이 그냥 갖다만 대시면 무료 정보방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을 자, 제2의 SPG 그리고 제2의 ABL 바이오 그 외에도 수많은 종목군들이 있죠. 뭐 대한전선, 뭐 LS 일렉트릭 뭐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10%, 20% 그리고 단기간 내에 뭐 ABL 바이오는 80% 그리고 SPG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시세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수익 그리고 이러한 투자 전략, 자, 실전 투자 전략을 함께 공유하실 분들은 지금 QR코드를 통해서 무료 정보방에 바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뭐 앞서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지만, 자, 인공지능 그리고 휴머노이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 이 부분은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AI 산업이 좁은다 또는 고평가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로봇,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쪽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의 시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 반도체 거품에 의해서 시세가 조금은 뭉그러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로봇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순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도체 그리고 로봇 이 두 개의 섹터를 투트랙 전략으로 함께 분석하시면서 투자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수익 이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